지난주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비농업 고용 지표를 기다렸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지표가 공개가 됐고요. 호조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반영됐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금요일장에서 0.27%, 나스닥 지수가 0.26% 비슷한 하락률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4% 가까이 밀리면서 2077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시죠. 먼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은 바로 비농업 고용 지표였습니다.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었는데 꾸준히 20만 건을 웃돈 결과 보여줬습니다. 7월 지표가 21만 5천 건 기록했고요. 이 실업률도 7년 내 최저치죠. 5.5% 꾸준히 유지됐습니다. 그래도 견조했다라는 평가가 우세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이 같은 견조했다는 평가는 9월 인상설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장중의 출렁임이 다소 강했습니다.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는 장중 낙폭은 회복한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는데요. 지수를 끌어올렸던 건 이 종목 가운데서 카드사 아멕스가 급등한 양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날 장으로는 0.27% 하락률에 그쳤고요. 이 주간 단위로 살펴봤을 때는 지난주 내내 원자재 시장 크게 흔들렸고요. 이와 함께 애플을 포함한 기술주, 미디어주가 함께 밀리면서 주간 단위로는 1% 넘게 1.8%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하루 동안의 흐름 비슷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먼저 지난 목요일장 앞서 전해드렸던 이 미디어주가 급락하는 양상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날 금요일장에서는 급락에 따른 매수세에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발목 잡고 있는 바로 에너지 섹터가 이날도 크게 조정을 받게 되면서 지수 부담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0.3% 내렸습니다. 주간 단위로 S&P 500 지수 역시 1.25%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초반에 특히나 기술주가 크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전해드렸던 미디어주, 또 바이오 종목들 함께 흔들리는 양상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역시나 좀 크게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0.26% 하락률, 주간 단위로는 1.65%로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오랜만에 1% 넘는 하락률을 보이면서 이 두 달 내에서는 가장 주간 단위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힘이 실린 부분 우려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7월 고용지표에 쏠려 있었는데요. 이 고용지표 전문가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견고한 수치가 나오면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Job gain support Fed plan on rate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21만 5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22만 3천 건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 세 달 연속 20만 건을 상회하는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공개된 이 실업률도 좋았는데요. 7월 실업률은 5.3%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과도 일치했고요. 또한 2008년 5월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업종별 일자리 증가세를 살펴보시면요. 먼저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이 전달보다 2만 7천 명 일자리가 늘어났고요. 제조업 부문의 고용도 1만 5천 명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광산 부분의 고용은 5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당 평균 임금은 24달러 99센트로 지난달 대비 5센트 올랐는데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하면서 지난달 수치였던 2%보다 높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지표가 나왔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따라서 미국의 이 금리 인상 시기 9월 달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터뷰한 전문가들 발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미셸 지라드 R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스펙타클하게 성장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이 매달 20만 건 이상 증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고요.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표는 9월 금리 인상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말 가운데 중국 관련 지표들이 대거 쏟아졌는데요. 이 수출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표 모두 크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hina under mounting pressure to ease policy as economy stumbles. 지난 일요일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7월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죠. PPI는 마이너스 5.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한 이 41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함께 공개됐던 무역수지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무역수지 지표 살펴보시면요. 7월 달 이 중국의 수출은 8.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1% 증가를 예측했던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또한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위안화 강세와 중국 제조업이 위축되는 것이 무역 수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반적인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압력도 이 무역 수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유럽 지역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유럽 지역의 수출은 12.3%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약세를 이끌었는데요. 수입 역시 8.1% 감소하면서 부진했고 지난달 무역 수지는 430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예상보다 악화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지표로 하반기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졌다고 평가했는데요. 동시에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취용빈 HSBC 이코노미스트는 외부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의 경제 성장이 내수에 달려있는 만큼 하반기 중국 정부가 이를 촉진시킬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입니다. 다우지수 내에서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 22개 종목이 하락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부진했던 쪽은 바로 소매 판매 섹터였는데요. 이 월마트를 포함해서 맥도날드, 코카콜라 함께 밀리는 양상이었고요. 이 듀퐁과 에너지 섹터인 쉐보론 텍사코, 엑소모빌도 하락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카드사죠. 아멕스, 비자카드 모두 상승 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월마트가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2% 넘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화학주인 듀퐁도 2% 가깝게 밀렸고요. 에너지 섹터가 유가가 44달러 선 이탈하면서 쉐브론 텍사코, 엑소모빌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카드사인 아멕스, 비자카드 모두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목요일장에서 급락했던 월트 디즈니가 0.7%의 반등, 또 지난주 초반에 부진했던 애플이 0.3% 상승에 그쳤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시죠. 이날 유틸리티 섹터가 지수를 이끄는 양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의 하락은 여전히 부담이었고요. 2%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본재와 소매 판매 섹터 함께 밀렸습니다. 특징주입니다. 카드사인 아멕스가 이날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밸류액트가 아멕스의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는 소식,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나 아멕스는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최근에 연중 최저치까지 주가가 하락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 초반에는 연중 최저점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장중 소식 들리면서 6% 급등했고요. 7월 마지막 주에 결성했던 연중 최저치보다는 8%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79달러 7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종목 더 보시죠. 이날 호실적 기록했던 엔비디아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그리고 그래픽카드 업체인데요. 이날 매출이 11억 5,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고 또 예상치도 웃돈 결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게임과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에서 성과를 보인 것이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과 더불어서 또 증권사에서는 매수 추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12.37% 급등하면서 22달러 98센트 기록했습니다.
어닝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처럼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그 밖의 특징주 소식도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부진한 장 가운데서도 이 카드 회사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ValueAct says to MS American Express stake as activist seeks target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밸류액트가 아멕스의 지분 10억 달러를 매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요. 이 아멕스가 밸류액트의 주요 타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쳐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멕스가 장기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이 정책을 벌이지 않는다면 매입한 지분을 다시 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익명의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멕스의 회장인 켄 체널트는 아멕스가 최근 겪고 있는 이슈인 달러 강세, 또 경쟁 강화 등을 어떻게 이겨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들어 아멕스의 주가는 지금까지 20% 추락했고요. 매출도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아멕스는 밸류액트는 존경할 만한 회사이고 우리는 그들과 현재 대화 중에 있다면서 우리는 언제나 주주들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밸류액트는 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거절한 상황인데요.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아멕스의 주가는 6.3%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초콜릿으로 유명한 회사죠. 허쉬가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Hershey result hurt by overseas weakness, currency headwind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허쉬는 지난 2분기 47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78센트의 순이익에서 크게 악화된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기간 매출 역시 좋지가 못했습니다. 지난 2분기 허쉬의 매출은 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16억 2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허쉬 측은 이에 대해서 해외 수요가 줄어들었고 또 달러 강세가 이어진 점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매출이 부진하다는 설명인데요. 존 빌브렐이 허쉬 최고 경영자는 중국 내 거시경제가 악화되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매출도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허쉬 측은 미국의 할로윈 시즌이 다가오고 또 새로운 제품 출시를 앞둔 만큼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달러 강세 역시 실적을 끌어내리는 요인이었는데요. 최근 이와 같은 실적 악화로 인해서 허쉬는 300명의 감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허쉬의 주가는 올해 들어 11% 떨어졌는데요. 실적 악화 소식에 이날 증시에서 2.68%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주요 소식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아울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독일의 생산 지표가 좋지 못했었고요.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반영됐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가 0.42% 내렸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0.8%,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0.7%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거의 7% 가깝게 밀리면서 6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었고요. 43달러 87센트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금값은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 올랐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0.1% 하락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반등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장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가 1포인트 내리면서 1200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지속되면서 상승 흐름 나타났고요. 반면에 금요일장에서의 이후에 움직임 나타났던 달러 흐름은 약세를 기록하면서 달러 인덱스 97.5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